안녕하세요. 야유의 부동산 정보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실까요? 오늘 영상은 대장 홍대선 관련된 영상이고요. 국토부 보도 참고 자료를 가지고 대장 홍대선 덕은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덕은역은 90% 확정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대장 홍대선 설명드릴 때 제가 말씀드린 추진 계획인데요. 이번에 9월 6일 날 발표된 내용이 바로 이 민투이 사업심의, 즉 기재부에서 통과된 내용입니다. 네, 대장 홍대선은 현재 여기까지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3자 제안 공고를 건설사가 제출하게 되면 내년 1분기 정도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23년 1월이나 2월 정도가 될 거고요. 이때부터 약 1년 정도 협상 시행 및 실시 협약에 관련된 것을 진행하는데요. 네, 이 단계에 굉장히 지난한 협의 과정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시 협약을 준비한 건설사가 다시 기재부로 갑니다. 기재부에서 본인들이 올린 이 관련된 실시 협약에 관련된 내용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3, 4개월 지나게 되면 이때가 대략 24년 1분기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시협약을 체결하는데 다시 또 한 달이 걸리기 때문에 이때를 4월 정도 예상하시고 실시 설계하는데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1년이 걸리면 25년, 빠르면 25년 1월에 실시 설계를 하게 되면 승인해 주는데 또 3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25년 2분기 전에 실시 설계 승인이 날 것으로 보고요. 착공이 25년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한강을 건너오는 공사 구간에 난이도가 좀 있을 거라서요.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은역은 설치가 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확신이 듭니다. 부천 대장 신도시 홍대 입구 민자 철도 사업 추진 확정이라고 떴고요. 빠르면 31년 개통이고 연말까지 사업자 모집 공고 낸다는 이야기고요. 대장 홍대선 영상은 지난번에도 올려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이 사업 방식에 대해서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철도 사업 역사상 최초로 민투 사업으로 진행되고 B2O, BTL 혼합형 사업 방식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토지 보상금 670억을 보조하고 공사비의 50% 수준인 건설 보조금 약 8,659억 원을 보조하게 됩니다. 운영비는 별도로 지원하지 않고요. 대장 홍대선의 대략적인 노선도 있고요. 대장 신도시를 지나서 양천구, 강서구, 고양시, 마포구, 홍대 입구역까지 가는 노선도고요. 네, 제3자 제한 공고문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요금 체제를 좀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이용자 부담을 감소시키고 콤팩트 시티 추진에 방점을 두었다는 거, 특히 이 콤팩트 시티에 대한 것은 뒤에 좀 말씀드릴 거고요. 이 노선의 특성은 최초의 제안자는 현대건설이었고 제안했던 11개소 이상을 제안하고 차량 기지를 포함해서 모든 구간은 지하에 건설하도록 합니다. 또한 공영 노선 없이 단독 운영으로 가능한 운영 계획을 제안하도록 했고요. 이렇게 되면 단독 운영을 하게 되면 민간 사업자가 노선이나 정거장 계획을 수립할 때 창의성 있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지역 주민과 타 운영기관과 갈등 요소도 최소화될 것으로 보고 있네요. 다음은 이용거리 비례 별도 요금제인데요. 대장 홍대선이 민자철도 사업 최초로 이용거래 비례 방식을 도입합니다. 대장 홍대선의 주 목적은 사실 환승인데요. 이 환승 수요가 많을 때는 보통 짧은 거리를 이용하는 승객이 많기 때문에 기존의 요금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신규 거리 비례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1250원의 기본 요금 플러스 내가 더 가고자 하는 거리를 끊을 때 900원의 별도 요금이 정액제였다면 플러스 540원만 받는 거리 비례 요금제를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승객에게 유리한 요금제가 채택이 여러 가지로 적용되는데요. 이용객이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 오전 7시에서 9시, 오후 5시에서 7시 할인 적용하는 요금도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초로 BTL과 BTO 비율대로 배분하는 방식이라서요. 정부는 초과 수입분을 이용자의 부담 절감을 위한 요금 인하에 활용할 계획이고 5번항이 좀 중요한 내용인데요. 콤팩트 시티라 해서 이번 제3자 사업 공고문에 채택이 되는 건설사는 이 철도와 주택을 동시에 개발하게 됩니다. 특히 이 역사 주변 출입구 쪽에요. 청년 주택을 공급을 의무화했습니다. 민간 사업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 공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 수익을 재투자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용자 요금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토부는 사업 신청 평가를 거쳐서 내년 1분기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곧바로 협상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덕은역 확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말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실시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은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